최신 IT 소식을 팟캐스트로 듣는 여기는 브라이트힐 루멘제이입니다. 네, 오늘은요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요즘 계속 말이 나오는 기기입니다. 바로 아이폰, 이제 차세대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루머로 지금 발표 예정일이 9월 10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10일쯤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한 9월 둘째 주나 아니면 9월 셋째 주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요, 이제 조금 있을 발표될 아이폰 16과 전 버전입니다. 아이폰 15 버전의 스펙 비교를 간단하게 오늘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결론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사실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큰 것들 조금씩 변한 것들이 있지만요, 버라이어티하게 변한 거는 사실 크게 없기 때문에요, 오늘 조금 가볍게 15와 그리고 16의 스펙을 조금 오늘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는요, 맥루머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5 이제 작년에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이폰 15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티타늄 재질로 나온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애플에서도 이걸 좀 강하게 밀었죠. 이번에 티타늄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이제 아이폰 15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우선 디스플레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디스플레이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내용들이 대부분 프로와 프로 맥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와 프로 맥스군을 기준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에 나올 아이폰 16 프로군은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군 같은 경우에는 6.1인치,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6.7인치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각각 6.3인치와 6.9인치, 약 0.2인치, 0.2인치가 커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 디스플레이의 변화는요, 예전에는 이런 디스플레이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디스플레이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디스플레이 변화가 되면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어플도 그렇고요, 좀 여러 가지의 큰 변화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더 커지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나 아니면 어플 등의 호환 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는요, 더 얇은 베젤과 더 정교화된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얇은 베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칩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군 같은 경우에는 A17 프로군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아이폰은요 TSMC 기준으로 이제 칩을 제조를 합니다. 이번에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도 A18 프로 버전으로 TSMC에서 3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5는요 16코어 엔진이 탑재가 되었었고, 스냅드래곤 X70 그리고 와이파이 6E 버전이 탑재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나올 아이폰 16 프로군은요, 더 많은 코어가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AI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전 코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코어가 탑재가 되어야 합니다. 연산 처리도 그렇고 또 워낙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이제 AI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16코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코어를 배치함으로 또 원활하게 이제 이 애플 AI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코어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X75가 탑재가 되고 와이파이 7이 연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칩 관련된 부분은 벤치 점수로 조금 더 이렇게 좀 객관성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루머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탑재가 될 거다라는 정도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5 프로군 카메라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군 카메라를 보게 되면 사실 큰 변화는 있지 않지만 조금 더 소소한 변화,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군에는 새로운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버튼은요, 사진과 영상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목업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목업 사진을 보게 되면요, 아이폰 옆자리 그리고 밑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사진과 영상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지금 캡처 버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캡처 버튼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아이폰 15 버튼에 이미 버튼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버튼을 사용자 할 수 있도록 실행을 시켰는데 굳이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렌즈 모듈이 들어갔고,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렌즈 모듈, 즉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초점 거리가 77mm,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120mm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5 프로맥스군 같이 120mm가 적용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300mm로 꽤 많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슈퍼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맥스보다는 조금 더 망원 카메라가 더욱더 성능이 좋은 걸로 이렇게 탑재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0.5, 1, 2, 3배까지 줌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0.5, 1, 2, 3, 5배의 줌이 가능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번에 나올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와 동일하게 5배 줌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갖고 있던 그 기능을 아이폰 프로와 프로맥스가 동일한 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5보다 조금 더 확대적인 부분에서 아마 개선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성능이 좋아지면 확대를 했을 때 화질이 깨지지 않는 센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아이폰 16 프로 그리고 프로맥스는 아마 센서적인 부분도 또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이폰 16 프로군이 망원 시스템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망원 렌즈가 추가가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 아이폰 16은요 5개의 망원 렌즈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5 프로는 12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그리고 5개의 울트라 와이드 렌즈가 추가가 되지만,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군은요 48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그리고 6개의 울트라 와이드 렌즈가 추가가 됩니다.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확대를 했을 때 화질이 깨지지 않고 더 선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터리 부분인데요,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는요 단층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택 배터리 기술이 추가가 되어서 조금 배터리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단층 배터리와 좀 스택 배터리 기술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이 설명은 제가 일부러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3274mAh, 그리고 15 프로맥스는 4422mAh 였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3355mAh로 15보다는 2.5%가 좀 더 증가했고요. 그리고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4676mAh로 약 5% 정도의 크기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7W 유성 충전, 15W의 무선 충전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요,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40W 유선 충전, 그리고 20W의 무선 충전을 제공한다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충전 속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배터리 크기도 늘었기 때문에 좀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어떨지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요. 충전 속도도 한 5% 정도, 5%에서 10% 정도 이제 증가가 됐으니까요. 조금 더 우리가 빠른 속도로 충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요. 아이폰 15 프로군의 하드웨어 스펙과 그리고 16 프로군의 하드웨어 스펙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좀 이렇게 보면요. 크기에 대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크기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잡았을 때의 느낌, 그리고 무게적인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무게인데요.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 187g, 그리고 프로맥스는 221g이었어요. 제가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맥스 무게도 사실 가벼운 무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6은요 194g, 225g으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벽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좀 무게적인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좀 이 부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크기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아이폰 16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씩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애플에서 제공하는 애플 AI, GPT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루머 중 하나가 한국에서만 애플 AI를 지금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루머로 도는 이야기는 워낙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AI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AI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AI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 시장에 갖고 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라서 이번에 애플 AI가 조금 늦게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픽셀 9 그리고 픽셀 9 프로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이번에 한국에서 발표는 안 하거든요. 이 발표 안 하는 이유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좀 발표를 안 한다라는 루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패싱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9월 10일 되면 애플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 애플 발표에서 이번에 아이폰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이 루머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약 9월 10일쯤에 발표될 아이폰 16과 16 프로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또 그 발표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루멘제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 또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들 또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또 루멘제이 채널을 풍성하게 만드니까요, 많은 댓글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또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